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홍콩 증시는 요즘 연초 대비해서 우선 계속 강세를 보였던 홍콩 주요 지수가 한 3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샤오미, 사고 등의 개별 종목별로 좀 악재도 나왔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것은 역시나 미국의 관세 리스크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여전히 홍콩 증시를 지탱하는 자금의 흐름이 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지금 그런 자금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좀 이런 보이는 차이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콩 증시의 특징을 한 번 더 상기시켜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콩 증시를 이루는 주요 투자자별 비중은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거의 두 개가 합쳐서 80~90%대다라는 점인데요. 그만큼 개인 비중이 굉장히 적고 크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그거를 또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외국계 기관, 홍콩 기관, 중국계 기관, 그리고 광구통 자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광구통 자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을 투자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근데 딱 특정한 통로, 광구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는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홍콩에 등록을 해서 광구통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홍콩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홍콩 기관은 홍콩 현지의 이제 자산관리 회사라든지 연금관리 기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글로벌 기관, 외국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은행을 지금 뜻하는 건데요. 외국 기관의 비중이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는 홍콩 증시에서 한 45.6%가량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홍콩 증시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하나의 주요 기관이고, 가장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광구통 자금입니다. 우선은 2025년 1분기에 11.6%를 차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한 4~5년 전으로만 돌이켜보면 한 4.9%에서 11.6%까지 이렇게까지 비중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비중이 늘어난 만큼 홍콩 증시의 주요 수급 주체로서 굉장히 공고한 그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외국 기관들이나 홍콩 기관들이 비중이 줄어든 만큼을 광구통 기관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남아자금의 비중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순매수세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서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간 순매수 규모를 계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쨌든 2024년부터 지금 순매수세, 판 날보다 순매도한 날보다 순매수한 날이 훨씬 많다라는 점을 저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사고 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 자금들이 홍콩 분위기, 중국의 정책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사고 파는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일 많이 산 종목은 결국에는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차이나 모바일 이런 기업들에서 인터넷 관련 기업들, 그리고 통신, 미디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은행 같은 고배당주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홍콩 증시를 계속 지탱하고 있는 수급 주체다라는 점은 이제 틀림이 없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해 CATL, 삼일중공업, 항서제약, 해천미업 이런 기업들 다 중국 본토 증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을 거고 많이 들어보신 종목들일 건데요. 이런 기업들이 홍콩에도
추가 상장 예정 중이다라는 점이고 거의 한 28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건데 굵직한 기업들이 왜 홍콩에 가서 추가 상장을 하는 것일까를 봤을 때 글로벌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목적. 어쨌든 이 사업을 더 영위하고 발전시키고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사실 중국 본토 시장의 IPO라든지 자금 조달 환경이 좀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는 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콩 시장의 중요성 당위성이 굉장히 필요해졌다라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의 대외 개방에 관련된 확대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홍콩 증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미중 무역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관세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도 계속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은 들어온 거는 맞긴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또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에 중앙정치국 회의 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부양 정책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부양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테크와 소비를 굳이 나눠서 막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아니면 자동차 이런 기업들도 소비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주와 연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국 증시, 홍콩 증시를 보실 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남아 자금, 이 강구통 자금들이 어쨌든 지수 하방을 좀 예전보다는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홍콩 증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그 예전과 지금의 체질 개선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